시선집중 특별판 천기 누설. 네, 천기 누설 시간입니다. 어제 뭐 밤에 또 무슨 방송을 가셨나 봐요. 와, 이렇게 쌩까냐. 얼굴 봐놓고. 벌써 댓글들이 많이 네. 올라오네요. 그러니까 박변 각성을 하고 지금 댓글 달리고 있잖아. 거기서 무슨 말 하셨나요? 제가 어제 이동형 못 보신 분들을 네. 위해서 잠깐 설명 말씀을 드리면 이동형 TV 더 워룸이라고. 네, 더 워룸. 어제 거기에 이제 야밤에 가서 출연을 했는데 잘 안 나오시는 걸 알고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고 박변이 한우 사준다고 해서 따라갔는데 보쌈이더라. 그래도 이제 그거 맛있게 먹었는데 보쌈 먹으니까 갑자기 이동형 TV 출연해달라고 하더라. 그래서 그냥 보쌈 먹은 죄로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야, 참 그대로 다 얘기를 할 수 있네요. 저는 목에 그대로. 칼이 들어도 거짓말을 못 하잖아요. 아니 근데 거짓말이 아니고 이렇게 달리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뭘 어떻게 달리 얘기? 그 장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거를 무슨 대가 관계가 있어 얘기한 게 아닌데. 그러니까 꼭 뇌물 준 인간들이 이런. 아, 참 대단하십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각성하려자는 왜 한우가 아니냐고. 알겠습니다. 예. 언제 쏠 건데 그래서. 또 쏴야 됩니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목소리를 높이 아니요. 그러세요? 아니, 아니 깜짝 그러면 놀랐어요. 보쌈하고 한우하고 지금 퉁칠 수 있다고 생각해. 이건 부등가 교환이잖아. 누가 보더라도 돼지 보쌈하고 어디다 대고 한우를. 보쌈만의 또 맛인 또 특이한 그런 게 있지 않나요? 물론 얻어먹는 건 다 맛있어. 네. 와, 야, 이걸로 저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동영 작가는 또 청기도서 한번 나온다고 본인 했습니까? 아침 연락을 되게 싫어하는데 지금. 네, 아무튼 이 네. 박변의 어떤 꾀임에 빠져가지고 어제 이제 그 이동현 TV 가서 뭐 색다른 경험이었어요. 뭐 재밌고 좋았던 경험이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또 많은 분들이 뭐 받는 걸로 좀 알고 있고요. 자, 어제도 뭐 그것도 있었지만 4명을 동시에 조사를 했습니다. 돼지를 한 거야? 안 한 것 같아요. 안한 거. 8시간 조사하고 본데 그러니까. 되질 않았다는 걸 뭐냐면 없다는 거예요. 내일입니다. 22일이 유동규 구속기한 만료 날이에요. 기소할 겁니다. 안 하진 않아요. 한 번도 전 본 적이 없습니다. 직구속 해놓고 뭐든지 해요. 그냥 되지지 안 되든지 양심에 반하겠죠. 이거 무죄 받겠네 하면서 어쨌든 기소를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나 정말 궁금해. 유동규 공소장이 어떻게 기재가 될지. 조심스럽게 정말. 그 5억은 빠질 것 같고요. 어. 뇌물자 5억은 빠질 수밖에 없고 3억짜리 그것도 조금 이상하고 그 정모 씨한테 받은 3억 그 부분하고 배임죄하고 이렇게 그냥 하고 배임죄는 무죄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아마 조사가 별로 안 됐으면 그렇게 기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하지만 시작부터가 뭐 또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니까 특검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반대로 언론을 너무 따라간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수사가. 언론에서 몸통 잡으라 하니까 몸통을 잡으려면 바로 몸통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돈부터 찾아서 몸통 안으로 추적에 들어가요. 저도 막 약간은 아주 적지만 뇌물 사건들을 군에서 해본 적이 있습니다. 쉽지 않아요. 뭐 몸통이 감은 오죠. 저 사람이 받았을 것이다. 그렇다고 글로 바로 갑니까? 증거를 확보해가지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시작부터 조금 엇갈린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이제 제가 이제 거의 2년 가까이 우리 그 박지훈 변호사라고 같이 방송을 하고 있는데. 네. 요번 수사처럼 아주 그 날이선 비판을 하는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제가 또 변호사다 보니까 네. 법원이고 뭐 검찰이고 비판 잘 안 합니다. 그냥 실망을 하거나 하지만 네. 막 제가 뭘 뼈를 심어서 막 얘기하는 경우는 드문데 이번에는 시작 자체가 너무나 안타깝고 그 의도든 어쨌든 간에 속상해서 좀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야당으로 좀 그러니까 특검하자 이러죠. 그러니까 야당 말도 일부 뭐 그런 뜻은 아니지만 특검하자는 말이 논리적으로는 전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안타깝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뭐 시끌시끌합니다. 오늘 소고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방송 중에 네. 그래요. 뭐 소고기 그래요 되면 왜 그 다음에 말이 없는데. 소고기 국으로 소고기 국밥으로 제가 한번 대접을 하겠습니다. 날른이 죽지. 네. 자, 오늘 얘기 갑시다. 자, 오늘 어떤 얘기를 합니까? 오늘의 주제는 진정성입니다. 진정성이요? 제가 이 주제를 고른 이유가 있는데요. 네. 두 인물 때문입니다. 진정성이 있는 인물들이 있나요? 첫 번째 김용판 의원. 진정성. 예. 돈 뭉치를 아주 그 회심의 어떤 그 히든 카드로 딱 공개를 했다가 그잖아요. 네. 헛발지림이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해명을 했냐면 네. 이 사진을 제공해준 박철민 씨의 진술서 내용을 보면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을 수 없었다. 아하. 그래서 믿었다. 진심이 통했다. 이런 이야기였잖아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 그다음에 네. 두 번째 인물은 윤석열 후보인데 윤석열 후보요? 전두환 씨가 군사 쿠데타와 5.18 빼고 정치 잘했다. 이렇게 말해서 엄청난 파문을 났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당 대표부터 측근들까지도 뭐 참모들까지 이거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지만 뿌리쳤습니다. 사과 안 했습니다. 끝까지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어떤 입장을 내놨냐면 아니 대학생이던 내가 모의 재판에서 전두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사람인데 내가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이랬던 사람인데 지금 전두환 찬양하려고 이런 얘기 했겠느냐. 네. 뭐 이런 취지의 이제 발언 아니겠어요? 진정성 있다 나. 그러니까 그 네. 얘기잖아요. 네. 진정성이란 단어는 쓰지 않았지만 똑같은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의 진정성이든 그의 진정성이든 그 발언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근거로 내세우는 게 뭐예요? 진정성. 진정성. 오늘 진정성 얘기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자, 이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데 작년 5월로 갑시다. 네. 작년 5월 청기 누설에서 개소리 얘기한 거 나오네요 지금. 개소리란 무엇인가? 네. 아주 재밌었던 편인데요. 총선 부정선거 주장하는 분을 그 이야기하면서 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책 제목이었어요. 네, 개소리란 무엇인가? 해리 프랭크퍼트라고 하는 미국 철학자가 쓴 개소리란 무엇인가라는 책의 기초에서 네. 거짓말을 하지 않고도 거짓을 말할 수 있다. 이 점을 논한 바가 있고 그러면서 했던 게 바로 그게 뭐냐? 개소리다. 개소리다. 이렇게 이제 그 정리를 한 바가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뭐냐? 진실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은 채 그냥 자기 느낌에 충실해서 자기 내키는 대로 내뱉은 말이 바로 개소리다. 개소리다. 이렇게 정의를 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분석을 했던 주인공이 바로 프랭크퍼트라는 학자인데 네. 이분이 책 마지막 그 문장이 뭐냐면 이거였어요. 진정성 그 자체가 개소리다. 진정성 한 그 말 자체가 개소리라고요? 마지막에? 이게 마지막 문장이에요. 오늘 거랑 비슷하긴 한데요. 그러니까요. 자, 네. 이거예요. 그러니까 프랭크퍼트는 왜 이렇게 규정을 했을까? 아하. 이게 궁금한 건데 네. 진정성의 본질이 바로 자기애, 자기애다. 나르시시즘. 예, 나르시시즘이라 그러죠.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프랭크퍼트 말고 이 점을 강조한 철학자가 한 명이 더 있어요. 네. 캐나다의 철학자인데 앤드류 포터라고 하는 분인데 예. 이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진정성이란 거짓말. 진정성이라는 거짓말이라는 책이 있는데 요 책 내용도 사실은 거의 비슷해요. 제가 보니까 프랭크퍼트의 어떤 이 글을 그러니까 그 책을 보고 쓴 게 아닐까? 보고 약간 참고를 해서 본인이 그렇죠. 참고. 진정성이라는 거짓말이라는 이런- 글을 썼다는 거네요. 아니 책을 썼는데 책을 썼다는 거네요. 그 한 대목 일단 들어보고 얘기합시다. 진정성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책의 대주제다. 진정성은 세상을 논하는 하나의 방식이며 우리가 타인, 세계, 사물과 맺는 관계에 대해 판단하고 주장하고 선호를 표현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그런 판단, 주장, 선호는 어떤 실체적 속성을 가려내지 않는다. 공항 보안요원이 들이대는 금속 탐지기처럼 진정성 여부를 가려내는 탐지기는 있을 수 없다. 우리는 진정한 나, 진정한 삶, 진정한 경험의 의미와 관련해 일종의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있다. 그 핵심에는 자기 실현과 자기 발견을 소중하게 여기는 개인주의가 자리한다. 바로 이거죠. 야. 놀랍네요. 예. 그잖아요. 예. 자기 발견을 소중하게 여기는 개인주의. 예. 이게 결국은 핵심이라는 거예요. 진정성. 그래서 자기애라고 자기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죠. 똑같잖아요. 두 학자의 철학자의 진단이 똑같아요. 네. 진정성을 강조하는 건 자기한테 흠뻑 빠진 네. 사람의 넋두리에 불과하다. 자기애다. 그렇죠. 자기애에 빠진 넋두리. 그렇죠. 여기서 정리를 하면 네. 진정성이 왜 그러면 문제가 되느냐. 그게 진실성을 가리는 방해 요소로 작동을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하, 진정한가하고 진실한 건 다른 그러니까 건가요? 뭐냐면 예. 진실을 진심으로 대체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진정하다 해가지고 그게 진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진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진정성과는 별도로 그냥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네. 거예요. 그런데 진정성을 앞세우면 어떻게 되느냐. 나의 느낌을 이 진실의 감별 잣대로 내밀어서 마구잡이로 재단해 버린다. 아, 그렇죠. 여기서 나오는 개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진실감이라고. 진실감 뭐죠? 진실감. 영어로 이거는 제가 영어 발음이 안 좋아서 우리 박변이 영어 발음 한번 좀 해주세요. 트루스이니스 맞아요. 트루스니스. 트루스니스. 진실감. 예. 우리가 영화 보면서 야 현실감이 있다 이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네. 그 블록버스터, SF 블록버스터, 액션 블록버스터 네. 뭐 현실감처럼 진실감이라고 진실감이라는 게 있다는 거네요. 원래 이 단어가 없던 건데 이걸 네.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미국의 코미디언이에요. 스티븐 콜비어라고 하는 코미디언이 지어낸 개념인데 네. 그러니까 세상을 풍자조롱하면서 지어낸 거예요. 뭐냐면 부시 행정부가 이라크에 대량 살상 무기 있다고 전쟁 일으켰잖아요. 그렇죠. 까보니까 없거든. 근데 그때 아주 절대 다수의 미국 국민들이 그걸 믿었다라는 다 거예요. 믿었었죠. 그러면서 당신들이 그러면 그 부시 행정부가 대량 살상 무기 있다고 한 거 믿었는데 그러면 그 근거가 뭐 있느냐? 당신들 느낌밖에 없었던 거 아니냐? 그 뭐냐면 진실이라는 느낌. 그걸 진실감이라 그러니까 풍자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진실이라고 믿는 야, 느낌이 진실감. 진실이라고 딱 믿긴다. 그 느낌이 온다. 뭐 이런 그렇죠. 거네요. 그러니까 진실감에 빠져버리면 참. 진실감에 빠져버리면 나의 그 느낌이 결국은 진실을 재는 감별 기준이 돼버린다. 그러네요. 그잖아요. 참 재밌네요. 그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그 앤드류 포터는 이 진실감에 이기적 속성이 스며 있다고 이제 진단을 하거든요. 네. 그게 이제 근데 제가 볼 때 이기심이라는 표현보다는 자기 본의 내지 자기 중심. 자기 중심. 아마 이게 더 이제 정확한 표현이 될 것 같은데 바로 이 대목에서 또 한 명을 소환을 해요. 또 누굴 소환하죠? 그분이 누구냐면 어제 바로 저희 시선 집중과 인터뷰를 했던 황교안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인데 황교안 전 대표가 이 총선 그다음에 국민의힘 그러니까 경선에서도 모두 부정이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근거가 뭐냐고 근거가 물어봤더니 있냐? 예.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해.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시죠. 그 지난 6월 28일 날 네. 인천에서부터 재검표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예. 진상 규명을 위한 작업이 본격화된 거죠. 그런데 지금 이준석 대표나 뭐 앞에 이 다른 분들은 그 이전부터 총선 직후부터 부정선거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객관적인 조사도 하지 않고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그러니까 선입견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저는 증거를 봤습니다. 재검표 현장에 가서 예. 불법 선거 투표용지들을 봤거든요. 저는 뭐 공안하면서 선거 사범을 많이 다뤄왔던 말하자면 우리나라 최고의 선거 전문가인데 네. 그런 제가 가서 직접 봤습니다. 어허. 그런 불법 증거물들을 보고 제가 여기저기서 사진으로 국민들에게 말씀드리고 있고 네. 지난번 우리 TV 토론회에서도 제가 패널까지 만들어가서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걸 보고 어떻게 부정선거가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까? 상식 이하죠. 자. 들으셨죠? 네. 딱 보세요. 내가 누구야? 최고의 선거 전문가야, 내가. 네. 아니 그런 내가 가서 직접 봤는데 뭔 딴소리 하고 있는 더 거야? 말이 필요 없다. 그게 증거 아니냐? 그잖아요. 예. 그러니까 황교안 전 대표는 여기서 최고의 선거 전문가를 내세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이력을 앞세워서 자신의 감각이 정확하다. 그렇죠. 딱 이렇게 이제 전제를 하고 거기에 이른바 증거라는 걸 갖다 덧붙인 거잖아요. 네. 결국 뭐예요? 자신은 진실의 감별사인 거예요. 그잖아요. 그러면서 감별의 무기는 뭡니까? 최고의 선거 전문가로서 갖고 있는 그 감각. 자기의 감각. 이제껏 그렇게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감각이 뛰어나다. 선거 그러니까. 전문가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이제 딱 왔는데 도대체 뭔 딴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표본 아닙니까? 지금 잘해서. 딱 맞아 떨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자 자기 애에 빠지면 네. 그러니까 자기 애에 빠진 진정성이 진실감을 키우고 네. 이 진실감이 진실성을 마구 재단해 버립니다. 그렇죠. 자기애가 진실감을 만들어서 진실감이 진실성을 마음대로 만들어 버린다. 바로 라는 이거죠. 결론을 내는 거네요. 정리하면 이런 건데요. 자, 이 진정성이 아주 극대화되는 순간이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자, 아까 얘기했던 앤드류 포터 이야기를 다시 하면 한 종류의 진정성 사례를 제시하는데 그게 네. 바로 이제 그 리처드 닉슨하고 힐러리 클린턴이에요. 그러니까 이 닉슨이 TV에서 아마 워터게이트 직후였을 거예요. 예. TV에서 땀을 뻘뻘 흘리니까 그다음에 힐러리 클린턴이 선거운동 중에 눈물을 흘렸는데 네.
그러면 정말로 자신의 어떤 그 내면에 있는 어떤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드러낸 거잖아요. 이것처럼 진정성을 잘 보인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미국의 유권자는 어떻게 했냐? 닉슨을 혐오했고 상당히 싫어했습니다. 힐러리에게 조롱을 보냈다. 거짓말, 조롱 뭐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네.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네. 아니 많은 유권자들이 어느 나라를 방문하고 정치인들은 달코 다른 인간들 네. 이렇게 보면서 아니 진정성을 좀 보여봐라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진정성을 내보였는데 보였는데 땀도 흘리고 그러면 울기도 하고 왜 공감하고 공명을 한 게 아니라 조롱하고 혐오하느냐 네. 이렇게 바로 여기서 중요한 점이 나오는데 뭐죠 그게? 진솔하게 자신의 감정 상태를 그대로 드러낸 이 모습이야말로 진정성 있는 모습 같은데 혐오와 조롱을 보인 건 네. 유권자가 원하는 진정성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성 있다고 다 그런 게 아니라 네. 유권자가 가장 원하는 진정성은 뭐냐? 나, 우리, 네. 우리의 협소한 가치관과 이상을 반영하는 진정성이 있을 때만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예컨대 김용판 의원 같은 경우는 국감에서 한 방 팍 쳐주기를 아마 좀 지지자들 바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너무 믿고 싫고 네. 등 돌리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그게 어찌 본다면 팍 와서 와닿는 거예요. 그렇죠. 진정성. 예. 그잖아요. 예. 윤석열 후보가 전두환은 정치 잘했다라고 할 때 그때 영상 봤어요. 주변에 맞습니다. 사람들 많이 와 얼쏘가 얼마나 많았는데요. 예. 이럴 거잖아요. 예. 그거를 지지하는 소수의 사람들, 박수 치는 사람들. 그러니까 제가 그때 그 작년 4월에 개소리란 무엇인가 네. 그 얘기를 하면서 거울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그럼 여기에 빠져들어가는가? 주변에 거울 같은 존재들이 있기 때문이다. 아 맞아요. 우리 박수 치는 의원님. 사람들이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서 결국은 진정성이 키워진다라는 거예요. 그잖아요. 맞습니다. 예. 간단히 정리하면 그 나르시스, 뭐 나르키소스라고 부르던데 요즘 나르키소스의 자기애가 어떻게 성립이 될 수 있었냐면 자기 얼굴을 쳐다보는 우물이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아하. 그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르키소스의 자기애가 우물이 있었기 때문에 커질 수 있었던 것처럼 정치인의 진정성도 지지층이라고 하는 우물이 있기 때문에 커지는 거다. 그렇죠. 맞네요. 그잖아요. 네. 지지층이 없으면 그런 얘기 할 이유도 없을 거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아 나는 내가 진정성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럼 오 맞아요 의원님 이렇게 돼버리면 교정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정이 안 되는 거고 설령 그게 자기의 느낌이라더라도 이게 맞아? 얘기를 해도 돼? 이렇게 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잴 수 있는데 재지 않고 과감하게 지르는 것은 뭐냐면 자, 의원님의 한 방과 의원님의 정말로 사이다 같은 그 한 방을 바람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주변에 염원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이 말 그대로 추상적 진정성이 아니라 이 진정성은 무슨 진정성이냐? 정파적 진정성이라는 거예요. 정파적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소수, 그렇죠. 일부. 그렇죠. 예. 결국은 아니 내가 그 뭐를 했던 사람인데 나를 못 믿어? 아니, 그럼 이제 그 사람하고 통하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근데 그래서 뭐요? 이렇게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뭐요가 되는데 그 사람을 좋아하고 지지하는 사람들끼리 믿어요. 충분히 헤아려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자꾸 휩싸이다 본다면 자기 스스로가 진정성이라고 하는 함정에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후보는 사과할 생각이 1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내가 진정한데 진정성이 있는데 내가 왜 사과해야 되냐 뭐 이런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거기서 뭐가 결국은 나오냐면 이건 제 발언이 아니라 해리 프랭크퍼트라는 철학자께서 우리 나머지 발언이 아니에요. 명예훼손 아닙니다. 했던 개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불쉿. 그게 개소리라는 개소리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불쉿. 네. 그죠. 이건 이건 제목이에요. 책 제목. 철학자의 진단이에요. 네, 책 제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럼 해결해야 되느냐? 네. 해법 아까 그랬잖아요. 협소한 네. 우리의 협소한 가치관과 이상을 반영하는 진정성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협소하다는 걸 각인시켜 주면 돼요.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를 보여주면 되는 거죠. 좀 단순하네요. 단순한 거죠. 정답은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본인이 그 자기 진정성에 빠져 있는 본인의 모습이 얼마나 사면초가인지를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사실은 알려주면 되네요. 팩트 같은 것들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면에서 윤석열 후보를 보고 심지어 그러니까 소속 당 대표도 그렇고 그렇죠. 캠프의 참모들조차 이건 좀 아닌데요. 아니다 하는데. 그래서 사면에서 하는데도 본인이 아니라고. 아니 근데 이걸 뭐 하니까 참 어떻게 할 더 말은 설명을 해요. 없습니다만. 그걸 뭐 애도 아니고 계속 설명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법은 이거 말고는 없어요. 지금 당신이 얼마나 지금 그 우물한 개구리인지 이거를 보여주는 거가 유일한 해법이다. 그러네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사회에는 뭔가 아주 잘못된 인식이 있는데요. 네. 옳건 그르건 저는 이게 저희 신념입니다. 제가 옳다고 믿는 것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데 뭐가 잘못됐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게 잘못됐다. 그리고 마치 뭐 그게 되게 용기 있고 솔직 담백한 모습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그게 뭐냐면 잡벅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그게 개소리라는 겁니다. 예, 네. 그렇죠. 바로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느낌에 흠뻑 취해 있어서 좋을지를 모르겠지만 그게 잡벅이고 설사라는 거예요. 그게 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이라면 그 조심을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네. 네. 자, 팩트로 좀 다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많은 분들 글을 좀 주셨는데 이게 보쌈 얘기가 좀 너무 많이 올라옵니다. 미안해요. 아니요. 더 이상 안 할게요. 아니요. 박호진님도 보쌈 게이트, 커피체리님 제가 아는 분 같은데 대가 관계가 문제가 아니고 한우 여부가 핵심이다. 맞지. 대머리 저놈책은 올해 제가 박변 올해 저초강 노리시는 듯. 오 맞아. 근데 베이징 덕은 뭡니까? 그러니까 그 워싱턴에 계신 분이 오면 베이징 덕 사준다고 그러려나 보죠. 그런가 보군요. 자, 김태래사님 오늘 진정성 얘기가 주제였는데요. 박변은 김종배님께 소고기 사줄 진정성이 없어. 네. 오. 잘 딱 맞아 떨어지네요. 소고기 국을 사드리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네. 국밥. 네. 네. 살다 보면 모의 재판이요. 윤석열 당시 데모 현장에 한 번이라도 나가봤을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 글 주셨는데요. HBY님은 댕댕이님들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박로수님은 저 개소리편 재밌어서 기대하고 저 책 봤는데 번역한 게 때문에 별로 재미없어서 방송 중에 얘기했습니다. 굳이 사서 보지는 마시라. 이 방송만 보라고. 왜냐 어려웠어. 좀 어려운 내용. 철학책 치고 재미난 책이 어디 있어요? 좀 어려운 책이니까. 몇 번 읽어야지. 네. 오늘 또 굳이 또 이거 보고 또 사실 필요. 아니 좀 사세요. 그러니까 지금 출판계가 얼마나 지금 중요한데. 뭐 보셔도 좋고요. 네. 레드 헤어님 딱 맞아요. 결국 느낌적 느낌이고. 딱 그 말입니다. 자기 느낌적인 느낌이고 내 느낌이 맞으니까 내 말이 다 맞다. 이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래도 어떤 그 한 나라를 책임지고자 나온 분과. 네. 그다음에 어떤 국민을 대표한다는 분들은 좀 그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이제 얘기를 하면 귀를 좀 열어줘야 될 부분도 있는데 좀 그잖아요. 안타깝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저는 글쎄요 뭐 좀 전두환 부분은 참 지금이라도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귀이개님이 네. 내가 해봤는데 이게 제일 무섭네요. 바로 그거예요. 내가 해봐서 내가 알아. 그러니까 내 느낌이 맞아. 아니 근데 이게 법정에서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진짜로? 제가 압니다. 제가 증거입니다. 이게 판사가 웃어요. 네. 제일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니니까 가장 못 믿겠다는 게 법정의 일반적인 모습인데 객관적 증거가 나와야 되는데 내가 해봤으니까 알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그러잖아요. 어찌 본다면 그 사람들은 자기가 직접 본 거는 무조건 진실이라고 네. 착각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내가 봤는데, 내가 직접 겪어봤는데, 근데 거기서 부분만 봤을 가능성이 그렇죠. 착오가 있을 수도 있는 그렇죠. 똑같은 사실을 보더라도 그렇지. 평가하는 사람은 완전 달라지고 그러니까 뭐 어떤 그 목격자가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그리고 그 사람은 거짓 하나도 없이 이야기를 하지만 그 부분적 진실에 불과할 수도 있는 한 거죠. 면만 보는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판사가 있고 그 증거들을 합쳐서 판단을 하고 그렇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가장 나쁜 게 내가 해봤는데 그래서 내 말이 맞는데 그러니까 누구누구가 생각난다고 귀이개님이 예. 누구누구 진정성은요. 정리를 하면 진정성은 경계 대상이지 찬양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진정성이 진실성을 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맞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그거예요. 예. 근데 진정성 앞서면 모든 게 다 그러니까 설명되고 해명되고 용인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 그건 심각한 착각이다. 이 점만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정법보다 100배 훌륭한 JB를 모셔가십시오. 윤석열 후보님이라고. 네. 제가 그걸 해석- 왜 가? 이거 그냥 모셔가지만 듣기만 해도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자, 마무리하죠. 오늘 청기 누설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